안녕하세요. 역사 탐구가 홍법 박익순과 함께 떠나는 주말 역사 산책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약 5년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고대사부터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왕조 중심의 역사 산책도 했고, 또 주요 인물 중심의 역사 산책도 해봤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산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본은 근세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보다도 오히려 선진 문화를 가지고 세계에서 강대국의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로 발전해 있지만은, 이 고대로 들어가면은 우리나라보다도 보잘것없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오늘부터 차근차근 일본 그 상고시대에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그 발전상과 생활상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은 이 문자가 생기기 전에 그 선사 시대를 다 거쳤어요. 그 일본은 약 1만 4천 년 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기원전 약 300년까지 거의 문자가 없던 그런 원시 생활을 일본에서도 겪고 지나갔어요. 근데 이 북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일본이 지금은 섬나라로 되어 있지만은 이미 기원전 7천년 그 구석기 시대만 하더라도 이 아시아와 우리 한반도와 그리고 대마도를 연결을 해서 일본 그 본토까지 이것이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배나 이런 그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어도 걸어서 일본까지 갈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 일본이 열도가 이렇게 대륙으로 있다가 이제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고 그 해수면이 올라오면서 그 육지가 땅으로 물 밑으로 가라앉아 가지고 이 섬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일본 열도가 아시아에서 분리돼 가지고 이제 섬이 된 것은 구석기 신석기 시대 이후의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일본은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그 기원전 300년 전까지는 이 조문 문화라고 해가지고 수렵이나 이 채집 생활을 하면서 그 흙으로 만든 토기, 그런 토기를 가지고 살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들목문 토기라는 게 있어서 빗살무늬 토기라고 하는 시베리아 계통에서 내려온 그 토기지. 그런 질문 토기, 질문 토기를 일본 선사님들도 같이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 육지에 그 당시에 왕래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 질문 토기, 그 질문 토기, 빗살무늬 토기를 일본 사람들은
발음에 의해서 조몬토기라고 그래요. 이 조몬토기를 쓰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을 조몬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처음에는 이 조몬 시대가 전개가 됐는데, 이 조몬 토기를 사용하던 조몬인들이 이제 그 아시아나 한반도 쪽에서 새로운 세력들이 일본 열도로 들어가면서 조몬 토기를 사용하던 사람들은 저 북쪽으로 쫓겨가고, 거기에 대신 그 야요이들이 생활을 하게 됐어요. 야요이. 야요이라 하면 뭐 젊은 사람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야요이 시대가 이제 전개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토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철기, 청동기 이런 그 좀 발전된 농기구를 사용을 하고 벼농사를 짓기까지 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때에 중국이나 한반도 쪽에서 건너간 이 사람들을 도레인이라고 그래. 도레인. 종전에 살던 그 조몬인들을 몰아내고 이 도레인들이 이제 거기서 문화의 꽃을 피우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주로 이 사람들은 이 한반도에서 가까운 규슈, 이 규슈 지방에서 정착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차 고대 국가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 일본 열도를 지도를 놓고 살펴보면은 많은 섬들이 있지만 그 중에도 크게 4개의 섬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큰 섬이 중간에 위치해 있는 섬, 혼슈라고 해요. 혼슈. 한문으로는 이제 본주라고 하는데, 혼슈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섬의 면적이 22만 7,942 평방킬로예요. 남한이 지금 약 10만 평방킬로고, 남북한을 합해서 22만 킬로가 조금 더 되는데, 이 일본의 그 혼슈만 가지고도 이 남북한을 합친 면적과 같다는 거지. 그리고 인구도 그 1억 300만, 그러니까 1억 300만이니까 이 남한의 지금 인구가 5,100만, 그러니까 남한 인구의 뭐 배가 혼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의 인구의 80%가 다 이 혼슈 지방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도 이제 조몬인들이 독특한 그 토기 문화를 가지고 정착을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도. 그러다가 이제 3세기에서 7세기 이제 야마도 정권이 수립이 되면서 비로소 일본이 이제 통일 시대를, 통일 정부를 가지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이제 서남쪽, 이 혼슈의 서남쪽으로 보면은 규슈라고 하는 섬이 있어. 한문으로는 구주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이 한국과 가깝기 때문에 한국이나 중국과 그 교류 창구의 역할을 하던 곳이 바로 이 규슈예요. 규슈. 여기도 면적을 보면은 약 36,000 평방킬로, 그리고 인구는 1,250만. 뭐 우리나라의 경기도 인구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중심 도시,
이 규슈의 중심 도시는 후쿠오카예요. 아까 그 혼슈에는 중심 도시가 이제 오사카, 뭐 나고야, 센다이 뭐 이런 그 큰 도시가 있죠. 여기 규슈는 이제 화산이 많이 있어가지고 화산 폭발이 자주 있고 또 온천이 많아요. 그래서 주로 이 화산 폭발이 되는 데는 혼슈보다도 이 규슈 쪽에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규슈의 그 동쪽 또 혼슈의 남쪽에 이 네 개의 큰 섬 중에서는 가장 적은 섬이 시고쿠요. 시고쿠. 한자로는 사국이라고 돼 있고 그 일본의 그 시고쿠의 면적을 보면 약 1만 8천 평방킬로, 인구는 막 350만 명 정도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이제 부산 정도의 인구가 이 시고쿠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시고쿠에서는 가장 큰 도시가 마스야마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북쪽으로 가장 북쪽으로는 홋카이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섬의 규모로 보면은 혼슈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도시야. 근데 인구 밀도는 그렇게 높지 않고 일본에서 제일 개발이 늦게 된 섬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이 많이 되질 않았는데, 여기는 이제 기온이 좀 낮기 때문에 겨울철에 그 여행을 많이 가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이래서 그 면적이 8만 3천 평방킬로나 되고 인구도 그 상당히 많이 살고 있어요. 인구 밀도는 적지만은 약 500만 명, 5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고, 이 도시 중에서 제일 그 큰 것이 삿포로, 올림픽도 열리고 동계 올림픽도 열리고 그랬었죠. 원래는 이 아이누족이라고 하는 그 옛 인류가 살았었는데, 이게 이제 19세기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 정부가 아주 대대적으로 개척을 해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농업이나 광업 같은 데에 종사를 하고, 주민들은 이 겨울이 특히 길고 눈이 많아서 이런 그 겨울철 여행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그 일본의 그 역사를 탐구하기 위해서 우선 그 고대 이전에 그 선사 시대의 그 생활상을 약간 기술을 했고, 또 일본의 그 국토의 그 특징을 조금 알아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고대로 나가면서 그 야마토라고 하는 그 통일 국가가 형성이 되고 중세 현세로 나가게 되는 과정을 다음 주부터 또 전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